일단 해당 컨텐츠는 특정 채널의 한 영상을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은 오제나라는 채널입니다. 해당 채널을 보신 분이 있다면 현재 백종원 씨의 논란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한 비판을 진행한다거나 논리적인 주장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컨텐츠가 말하는 데이터나 논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채 검증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시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백종원 더본코리아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9개월 전 컨텐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백종원 대표의 연돈 볼카치 해명 영상과 당시 출연했던 손석희의 질문들이라는 방송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나온 백종원 씨의 발언들을 반박하는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시작은 평균 연 매출액과 평당 평균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연돈 볼카치 사태에 대한 일종의 근거를 더하는 듯 전가협에서는 더본코리아의 평균 연 매출액 감소에 대한 분석을 말하며 더본의 매출이 급증하는 동안 가맹점주의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며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명확히 더본의 이익 착취를 설명하는 듯 보였고, 이에 반해 소속 가맹점주들은 착취를 당하며 더본의 사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방향성을 취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더본의 반박은 간단히 말하자면 평당 평균 매출액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은 그 더본의 반박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해당 지표는 다음 3가지 항목에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삼습니다. 첫 번째, 장사가 잘 되는지. 두 번째, 브랜드가 건강한지. 세 번째, 점주는 왜 문을 닫았는지 등을 말이죠. 맞습니다. 평당 평균 매출액은 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전가협에서 주장했던 평균 연 매출액은 해당 항목들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왜 더본은 평균 연 매출액이 아닌 평당 평균 매출액을 주장한 걸까요? 평균 연 매출액이라는 건 점포 하나당 매출을 종합해서 평균을 내린 수치입니다. 당시에 더본코리아는 백다방과 같은 소규모 점포가 늘어난 추세였고, 아시다시피 카페는 생각보다 크지 않은 면적을 차지하며 매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지만 그만큼 작은 점포는 낼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점포당 최대 매출액이 제한적인 소규모 프랜차이즈의 폭발적 성장은 전체 점포를 따지는 평균 연 매출액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점포를 비교하는 건 점포의 크기에 따라 갖는 매출의 한계를 고려해서 처리한 수치가 아닙니다. 결국 좀 더 정확한 값을 산정하기 위해서 평당 평균 매출액을 선택했던 겁니다. 평당 평균 매출액은 말 그대로 평이라는 단위로 넓이의 기준을 통일하니 작은 점포에서의 매출 한계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카페를 하더라도 4층짜리 건물을 사용하는 카페와 1층의 제한적인 면적을 사용하는 카페의 총 매출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평당으로 처리하면 좀 더 합리적인 수치로 비교가 가능한 거죠. 이런 이유로 반박을 했는데 왜 갑자기 해당 유튜버는 앞서 말한 3가지 항목을 근거로 문제 제기를 한 걸까요? 정말 평균 연 매출액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랬던 걸까요? 추가적으로 해당 유튜버는 더본의 해당 설명이 통계의 함정을 넘어선 통계로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시로 해당 값을 구할 때 논란인 연돈 볼카치의 통계만 확인한 게 아니라 더본의 전체 통계를 확인한 거라고요. 그렇게 더본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계를 가지고 안 좋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브랜드를 지우는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해당 발언 자체를 단편적으로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하나의 값으로 전체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상황을 대표할 수는 있죠. 다시 말하지만 평균 연 매출액을 가지고 먼저 주장한 건 더본이 아닌 전가협입니다. 해당 값은 전체 통계를 기준으로 점주들만 매출 반토막으로 손해를 본다 라는 주장을 위해 제시한 수치입니다. 그러니 더본이 악질 본사라는 걸 근거하기 위한 수치라는 거죠. 그리고 더본이 주장한 평당 평균 매출액은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을 내는 지표 중에서 이전 전가협이 제시한 지표보다 더 합리적인 지표입니다. 전체를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평균을 이용한 것들 중에서 전가협이 제시한 것보다 더 합리적인 값을 제시한 게 대중을 속이려 한다 라고 주장하는 건 조금 무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파적인 분석을 보도함으로써 일어난 피해는 더본 소속의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갔습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발표된 수치와 기준을 같게 하려 평균을 이용하고 그 대신 좀 더 합리적인 값을 제시한 게 왜 잘못된 걸까요? 이건 거짓말이다, 속이려 한다 라고 한쪽만을 비난할 게 아니라 전가협의 편파적인 문제도 지적한 뒤에 더본의 문제도 지적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컨텐츠로 풀어나가야 공정한 반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해당 컨텐츠는 전가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더본의 설명은 거짓말이며 대중을 속이려 하는 발언이라 표현합니다. 자신의 이런 컨텐츠에 백종원 씨의 팬분들이 와서 욕을 하더라, 혹은 백종원 씨의 팬이어서 이렇게 옹호한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저는 이런 편파적인 컨텐츠는 자극적 이슈 생성을 위한 언론 플레이에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도 실제 정말 해당 유튜버의 내용을 공정하다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지는 영상 내용은 백종원 씨가 해당 분쟁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전환하고 싶어한다 라는 겁니다. 과연 해당 주장은 근거가 있는 주장인지, 아니면 스스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며 뇌피셜에 기반한 주장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전가협의 부정적 발표 이후 더본 코리아 소속 프랜차이즈들은 매출이 떨어지는 피해를 봤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가협에 대한 시위를 합니다. 결국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을 찾기 위해 싸우던 소수의 연볼 점주와 이렇게 대립하게 된 것을 해당 유튜버는 백종원 씨의 계략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언급하기를 더본 점주들은 연볼과 대립할 게 아니라 본사와 대립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해당 문제를 근본적으로 일으킨 건 본사 직원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해당 문제에 일부 점주와 본사가 주요 관여자라는 건 동의합니다만 소속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반발해서 시위를 일으킨 이유는 편파적인 발표로 매출을 떨어뜨린 전가협이지 본사 직원이 아닙니다. 당시 연볼 사태에 8명의 점주들 또한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해당 행동을 이기적인 다수의 횡포로 매도합니다. 분명 해당 시위는 전가협을 대상으로 한 허위 보도에 대한 시위인데 해당 유튜버는 그들은 먹고 살만하니까 연볼 점주들은 입 닫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거라 설명합니다. 마치 힘든 약자를 다수의 숫자로 공격하는 것처럼 말이죠. 연볼 점주들 또한 당시 사태에 대해 스스로의 피해를 복구하고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싸우시는 부분들이 있을 줄 이해합니다. 다만 스스로가 힘들다고 해서 편파적인 정보를 권위 있다 여겨질 수 있는 협회를 통해 공개해 다른 2,000개가 넘는 가맹점들에게 손실을 보게 하는 건 올바른 선택일까 싶습니다. 저는 다수를 살리고 소수를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편파적인 여론으로 이익을 쫓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수와 약자라고 항상 착한 건 아닙니다. 결국 해당 사태는 사업에 대한 이야기이며 돈입니다. 연불 점주 측에서는 그렇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던 정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컨텐츠에서는 그런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윗과 골리앗처럼 무슨 영웅 신화처럼 다수의 핍박을 이겨내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주장하며 그 중에 백종원 씨는 악의 우두머리처럼 편중된 정보가 내용을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건 단순히 갑과 을의 싸움이 아닌 계약으로 맺어진 하나의 그룹에서 소속된 인원들 중 자신의 매출에 불만을 가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지만 이런 상황에서 과장된 발표로 피해를 본 더본 본사와 나머지 소속 프랜차이즈들은 함께 상생하며 묶여있기에 같은 방향을 가는 거지 힘있는 본사에 붙어 을을 핍박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갑과 을로 철저하게 나눠서 경계를 구성한 뒤 상생보다는 대립을 부추기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해당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내부 분열까지 바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의 양심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다른 가맹점주들을 걱정하는 말도 하는데요. 더본코리아가 지금까지 브랜드를 50개 정도 만들었고 그 중에 실패한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건 25개 중. 해당 유튜버는 이렇게 사라진 브랜드들과 가맹 계약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만 영상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데이터나 인터뷰 같은 건 없었는데요. 어떠한 근거로 해당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한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었는지는 증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본의 영업이익률은 낮은 편입니다. 가맹점의 수는 늘어났고 그에 따라 매출도 늘었으며 평당 평균 매출액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낮아졌죠. 이런 현상에 대해 백종원 씨는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다 보니 그렇다란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런 주장을 위해서는 좀 더 공개된 세부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이익이 낮다는 건 안 좋은 지표로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당 유튜버도 낮은 영업이익은 문어발식 확장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만 백종원 씨의 설명과 같이 이것도 너무 단편적인 해석입니다. 프랜차이즈 착한 가맹점으로 유명한 교촌치킨의 영업이익률은 2.7%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통계 수치로 뭔가를 평가하는 건 위험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해보자면 교촌의 총 매출은 3,500억 정도이고 그 중에 매출 원가는 2,500억, 영업비용은 980억, 영업이익은 97억입니다. 그 다음 더본의 총 매출은 4,500억 정도이고 그 중에서 매출 원가가 3,000억, 영업비용은 1,200억, 영업이익은 360억입니다. 아무튼 백종원 씨나 해당 유튜버나 둘 다 단적인 지표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건 위험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확장에 대한 말을 하면서 해당 유튜버는 굳이 추가적으로 백종원 씨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백종원 대표는 단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했을 뿐이지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어서 장사꾼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뭔가를 팔아서 먹고 삽니다. 우리 모두가 장사꾼이에요. 라는 말도 덧붙이죠. 이런 대화 방식은 남을 깎아내리고 부정적인 프레임, 이미지를 씌우면서도 본인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비슷한 언급을 이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변호사 관련 영상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으니 추가적으로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판단은 보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의 내용에선 백종원 씨가 M 방송사에 출연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같은 라면을 끓여도 맛이 다 다를 수 있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프랜차이즈의 관리가 어렵다는 걸 예시로 들기 위해 비유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유튜브 방송에서 백종원 씨는 프랜차이즈 관리 자체에도 최대한 신경 쓰려 노력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인정도 합니다. 다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채 끓이는 사람의 탓만 한다며 본사의 책임은 없다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 표현하는데, 분명 이 내용을 비판하기 전에 해당 방송 영상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편파적인 해석으로 진행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나는 무오류다, 나는 프랜차이즈의 신이다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백종원 씨가 이런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차라리 현재 사태는 지속되어 온 성공에 의해 본인에 대한 믿음이 과도해져 스스로 오만함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을 해봐야 한다 라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게 좀 더 중립적이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채널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제가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진실을 전달해준다 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다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장을 할 때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아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상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어 여론의 우위를 차지하고 자신의 의견에 신뢰도를 높이고 싶은 도구로서의 활용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보여지는 채널의 방향성은 단지 껍데기일 뿐 근본적인 방향의 모습은 마치 가세현과 닮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특정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백종원 씨의 설명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영업기간과 존속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명 잘못된 언론 보도가 존재했음에도 해당 유튜버는 해당 보도 내용을 비호하고 백종원 씨가 올린 설명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은 연볼 사태의 핵심이 아닌데도 6분이나 사용하며 해명했다 질책합니다. 참고로 백종원 씨는 해당 부분에 대해 해명을 3분가량 진행했습니다. 자, 잘못된 언론 보도이기는 하나 핵심도 아닌 내용에 대해 왜 3분이나 할애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존속기간이라는 건 한 지점의 폐업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단어를 언론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아보자면 일단 더본의 존속기간은 3년이며 다른 프랜차이즈의 평균은 7년으로 발표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료만 제시한 게 아니라 기사 내용을 보면 평균 3년 남짓이면 장사를 접는다 이렇게 설명하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즉 해당 보도에 따르면 더본의 프랜차이즈는 다른 프랜차이즈보다 월등히 수명이 짧고 그럼 더본의 가맹사업은 상당히 나쁜 가맹사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을 늘리기에만 바쁜 그 이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회사죠. 대중들도 해당 기사를 보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당 단어가 영업기간이면 다른 개념이 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들의 평균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폐업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짧은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새로운 가맹점들이 발생하는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영업기간이 짧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건 폐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수치로서 해당 부분이 아무리 강조가 되더라도 가맹점의 수명이 짧다거나 더본의 가맹사업이 나쁘다거나 하는 대중들의 오해가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유튜버는 이런 잘못된 사용이 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시작은 2020년에 보고서에서부터 혼용이 되어 왔으며 당시 해당 보고서 이후에 한국 외식업 생존 기간 6년 5개월 이라는 많은 기사들이 나온 것을 근거로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잘못된 사용이기에 이걸 가지고 백종원 씨 죽이기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일단 해당 단어를 여태까지 잘못 사용해 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단어의 잘못된 사용을 전체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특정 프랜차이즈에 피해가 되진 않죠. 근데 더본 코리아를 딱 지정해서 해당 단어를 쓴 이런 상황은 더본에게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별게 아니라고 할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거다 라고 봐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 그렇게 잘못된 용어 사용이 연볼 사태의 쟁점이 아닌데 백종원 씨가 시선을 분산시키려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더본의 프랜차이즈는 소규모가 아닙니다. 당시에 연볼 사태에 집중하여 해결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정 언론의 이런 보도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함께 상생하고 있는 가맹점들에게 2차, 3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보도이고, 그렇기에 해당 피해를 막으며 빠르게 대처해서 해명한 걸 시선 돌리기라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초반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전가협이 연 평균 매출의 감소를 기준으로 가맹점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 보도했을 때 더본의 소속 가맹점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한 백종원 씨의 행동은 단순히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행동으로 봐야 할까요? 이 유튜버는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언론에 대해서도 잘못을 짧게나마 언급합니다. 언론이 잘한 건 아니다. 근데 잘못한 건 고치면 된다 라고요. 해당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스스로 고치겠다, 개선하겠다 라는 특별한 발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쉽게 개선이 중요하니 괜찮다 라고 말하며 넘어가지만, 최근 불거진 이슈들로 백종원 씨가 사과를 하며 앞으로는 추가적인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기업인으로서 집중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는 직접적인 발표를 했음에도 해당 유튜버는 백종원 씨가 사과를 했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찍은 게 있으니 컨텐츠를 더 지속할 겁니다 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중적인 잣대로 자신이 도움이 되는 쪽에겐 관대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게는 가혹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유튜버들이 위험할 수 있는 건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특정 브랜드를 비판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편파적인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브랜드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 점주들의 피해를 가속화시키는 건 자신들인데, 자신은 정의를 구현하며 점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피해를 보는 다수의 다른 점주님들은 뭘 잘못한 걸까요? 실제로 사업을 크게 확장함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무수히 많음에도 자신의 주장을 위해 단편적 사실을 바라본 채 상대를 공격하며 스스로는 회피할 부분을 만들어서 나는 장사꾼을 비난하는 게 아니다, 우리 모두 무엇인가를 팔고 산다며 빠져나가죠. 저는 공리를 무조건적으로 신봉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에도 소수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폐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수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소수라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주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저는 내가 아는 이론적인 무엇인가로 행동이 아닌 말로써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떠들며 원하는 건 과장된 이슈화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 유튜버를 전업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도 당연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해당 사태에 대해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불공정한 계약 및 관리 부실 사태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해결되면 당연하고 거기다가 그에 따른 책임은 더본에서 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 조사 과정에서 불합리함이 있다면 그것 또한 공개적으로 지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한 영상은 분석해봤을 때 이 컨텐츠의 방향은 그런 건강한 비판이 아니라 백종원 씨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며 갑질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방송에서도 그 행태가 만연하며 모두 만들어진 이미지에 불과한 악마다 라는 주장을 형성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누구나 잘못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제가 없다고 판명이 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건 문제 있다며 여론을 들끓게 하고 그렇게 이슈화로 돈을 버는 많은 유튜버들과 인플루언서들 또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그러니까 5월 13일에 해당 유튜버는 컨텐츠를 또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백종원 씨에게 반박을 하는 영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전의 영상에서 백종원 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왜 기자들만 불러놓고 기자회견을 하냐? 나를 불러야지. 내가 점주들을 가장 위하는데. 이런 말을요. 제가 오늘 분석한 컨텐츠 당시 연볼 사태 점주들은 8명이었고 나머지 점주들에 대해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나머지 지점의 숫자는 2,000개가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책임질 위치가 아닌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유튜브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도 나는 진실을 위해 방송했다 하면 될 겁니다. 방송과 인기에 취해 있는 건 대체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꼭 불려져야 할 사람이라 생각하고 가장 점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가장 선하다고 믿고 있는 건 누구이며 무책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